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문해력,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차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이고요. 이름은 최선경이고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천교육교사 모임이라는 선생님들 교육단체와 그리고 교사성장학교, 고려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지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5년 동안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나요? 제가 일단 중학교에서만 이제 25년 있다 보니까 중1 학생들 뭐 1, 2, 3학년 골고루 이렇게 담임도 하고 교과를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이, 제가 이제 영어 교사이긴 하지만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문해력,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학생들 좀 생활 지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교직이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고, 저의 노력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서 교사라는 직업에 가치를 두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의 문해력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영어 뭐 단어의 뜻을 찾는다던가 문법적으로 틀린 걸 찾아라, 아니면 보통 이제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필자의 심정을 알맞은 것은, 이게 정말 뭐 영어 듣기 평가라는데 단골로 나오는 그런 이제 발문인데 아이들이 필자라는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영어 지문을 해석하더라도 선생님 여기 필자가 어디 있어요? 필자가 누구예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뭐 영어뿐만 아니라 뭐 제가 이제 담임으로서 아이들 공부하는 이렇게 모습을 살펴보면 사회나 역사 같은 거는 특히 외울 게 많잖아요. 그럼 한 문장을 읽어도 그 문장 안에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사실 매일 느끼고 있고, 영어 알파벳을 A에서 G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 못하는 애들도 있고, 뭐 B나 D를 헷갈린다든지, 영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말 단어 뜻, 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찾더라도 그 말 뜻을 모르는 경우에는 진짜 난감하거든요. 어떻게 얘들을 이제 이해시켜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느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원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이 짧긴 했지만 어쨌든 그 온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이 할 때 물론 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학교에 오는 것만큼 사실은 아이들이 타이트하게 좀 케어를 못 받은 아이들이 많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사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제 좀 자극적인 영상이나 특히 요즘 쇼츠 이런 거에서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넘기기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약간은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공부를 눈으로 해요. 공부도 이렇게 손으로 쓰거나 이런 걸 되게 귀찮아하고 좀 이렇게 넘기면서 한다거나 좀 듣는 데 익숙해지고 약간 갈수록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원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문해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게 쌓여져 와야 되고 인풋이 사실 많아야 되는데, 뭐 책을 읽거나 이런 문화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죠. 그런 게 좀 원인이지 않나. 그리고 좀 저는 결정적 시기가 어릴 때 중요한데, 부모와의 대화라든지 그런 소통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 거의 다 맞벌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예전 제가 클 때보다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사실은 그 어릴 때의 자극은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긴 하지만 부모님과의 이런 유대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금 와서 뭐 중학교에 와서 그거를 바로잡기는 사실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게 다 이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문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해력 부족이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아이들이 이제 발문을 이해해야지 보기 중에 고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질문하는 자체가 아이들이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영어 문법 같은 용어도 국어의 구조를 뭐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어순 이런 걸 설명을 해도 아이들 주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사실 영어에서 어디에 주어를 놓고 어느 단어가 주어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어릴 때처럼 뭐 오지선다, 뭐 사지선다에서 이제 지필 평가에서 정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기 생각을 묻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야지 뭐 사전을 탔든 도움을 받아서 영어 문장으로 쓸 텐데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사실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대로. 근데 저는 이제 국어가 뒷받침돼야지 영어 실력도 올라가는데 국어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영어 시간에도 굉장히 아이들이 이런 문법 같은 걸 설명한다거나 해석을 할 때도 뭐 단어 뜻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선생님이 인문고전 필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은 이제 영어 교사이기 전에 저는 이제 교사고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바깥에서 보시기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냥 수업, 단순히 이제 수업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학교의 90% 이상 사실은 저는 차지하는 비율이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 교사이기도 하지만 담임 역할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학년부장이라는 역할, 그래서 그 학년 전체를 제가 이제 총괄하면서 학생들 생활 지도나 물론 생활 지도하시는 부장님도 계시지만 그 학년 전체에서 이제 제가 이끌어가면서 이게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부분에서 이게 좀 뒷받침이 되어야지 학생들하고 관계 형성이나 뭔가 규칙이 세워져야지 그게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이 수업에 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제가 해주고 내용을 가지고 와도 아이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 지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할까 해서 예전부터 저는 사실 독서를 강조하고 담임을 하면 아침 자습 시간에 아이들한테 뭐 이제 성찰일기를 쓴다거나 그다음에 독서를 하라고 이제 동료를 계속 해왔지만 특히 이제 뭐 인문고전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 되겠다 해서 인문고전을 저는 강조를 하는 것이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듯이 국어 실력, 문해력 이런 게 뒷받침돼야지 영어 실력하고도 연계된다. 그리고 저는 이 인성교육이나 뭐 생활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뭐 사회정사학습이라든지 마음챙김 이런 걸 되게 요즘 강조하는데 그게 특정 교과에서 뭐 그러니까 독서 교육이니까 국어 교과 시간 하는데 이게 아니라 교과를 떠나서 선생님들 전부가 사실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독서지도 생활지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